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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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이번에 2부에도 하나 작가님 그리고 마키 작가님의 보내주신 글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2부 주제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55화 2부는 낯선 타향을 느끼고 싶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네. 작가님 혹시 이 주제 받으셨을 때 어떤 게 좀 떠오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낯선 타향이라고 하면 도쿄를 가장 많이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낯선 타향. 이제 저는 제 2의 고향이 도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와. 네. 이제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낯선 타향은 혹시 다른 곳을 이야기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아, 근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니까. 그죠. 오히려 저는 작가님이 워낙 도쿄를 많이 다니시니까 도쿄는 외국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고향처럼 느껴서 멀게 느끼는 나라는 다른 데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멀게 느끼는 나라는 사실 이제 일본을 거의 위주로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멀게 느껴져요. 아, 비행시간 한 3시간 넘으면 3시간 넘으면은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영어권은 그래도 이제 읽을 수라도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제가 작년에 태국 문방구라는 책을 이제 편집을 맡아서 만들었는데 그 책을 만들 때는 글자도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맞아요. 네,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글자들이어서 그 책을 만들면서는 아, 여기는 정말 내가 모르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낯선 타향이라고 했을 때 어디로 좀 떠나볼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하나 작가님은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곳 한 곳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런던은 가본 적이 있는데 런던 옆에 파리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나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파리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한 1, 2년 안에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전혀 관심 없었고 그렇게까지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네,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린 키사텐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일본의 책들을 보면 그 카페에 관련된 책은 항상 파리의 카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파리 하면 에펠탑이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탑을 좋아해서 아, 도쿄타워를 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여행 갈 때마다 도쿄타워를 가는데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으니까 에펠탑을 보러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타워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볼거리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회가 되면 어디 가고 싶은지 했을 때 저도 파리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프랑스 이렇게 썼는데 왜냐면 저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영국에는 이모님이 살고 계셔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여운이 안 남았는데 파리만 좀 유독 짧게 거의 한 이틀 수준으로 머물렀더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체적인 인상이 너무 좋아서 조만간 꼭 가야지 했는데 요즘에 연금 개혁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한 1년 뒤에쯤에는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긴 하네요. 지훈 작가님은 가보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 여행을 가면 항상 옆에 나라를 가끔 안 가거나 못 가거나 할 때 되게 아쉽잖아요. 저는 그게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그랬거든요. 베니스를 항상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밀라노 다른 곳들은 다 돌면서 거기만 빼놓고 계속 와가지고 이번에 한번 계획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중한 하나 작가님부터 책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파리 얘기를 드렸는데 파리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 책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신유진 작가님의 몽카페거든요. 네. 근데 몽카페가 뜻이 나만의 카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책 안에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나만의 몽카페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마다 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프랑스에 사시면서 다니셨던 카페와 그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의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았는데요. 표지가 너무 예뻐서 맞아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도 출판사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고. 네, 오드리 헵번이 아니었는데 배우분 제가 이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오드리 헵번이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네. 너무 닮았어. 저도 처음에 보고 오드리 헵번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네. 이 책을 보면서 파리의 카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쿄에 아까 그 키사탱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카페 주인들과의 이야기. 그래서 글도 정말 너무 좋고 이런데 책 안에서 도쿄의 카페들이 보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작가님이 이 파리에서 이방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도쿄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기간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언제나 카페에 가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겹쳐서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파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파리의 카페들에 나도 작가님이 가셨던 카페들에 가서 앉아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로맨틱한 과정이네요. 정말. 저는 항상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풍경이나 우연히 들어가는 가게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보면 파리에서 마주친 우연의 기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연의 기록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어서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가슴이 우와. 약간 설레어요. 하하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때 글지만 작가님과 안의 내용을 살짝 봤는데 와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카페를 갈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계해서 이제 작가님의 뭔가 키사탱 관련된 네, 책도 기대가 되네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단골 카페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어쩌다 몇 군데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팬데믹이 되면서 제가 마포구청 근처에 이제 그때 살았었는데 항상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생겼어요. 그때 팬데믹 기간에 멀리 가지 못하니까 동네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긴 카페를 계속 다니면서 그 단골 카페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골 카페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보면 몽카페라는 게 단골 카페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카페를 가지는 게 사실은 일상에서 참 좋은 거라는 그거를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약간 이 책에서 같이 겹쳐져서 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로맨틱해요. 그러니까요. 이 책 소개해주신 이야기랑 같이 읽으면 나도 몸카페 맞아요. 만들어봐야겠다. 나만의 근데 맘대로. 만들어야겠다. 친구한테 막 말할 때도 나만의 몸카페야. 단골 카페 말고. 괜찮은데. 아주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이제 마키 작가님의 책 네. 추천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마키한테도 책을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마키는 그 한국의 지방에 대한 그런 동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여행할 때마다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지방을 돌아보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키가 저한테 이제 추천해준 책이 이미경 작가님의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색연필로 구멍가게들을 다 그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키는 이거를 보면서 향수적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가한 풍경이나 그런 생활이 이 그림에서 느껴진다고. 작년에 마키가 이제 12월 달에 서울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피크닉 에서 네. 국내 여행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키와 이제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국내 여행 전시에서도 이미경 작가님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키는 이 책을 가지고 항상 보고 있다가 이미경 작가님의 그림을 거기에서도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키가 끌리는 한국의 풍경은 이런 오래된 풍경들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마키가 추천을 해줬고요. 사실 몇 년 전에 군산에 갔을 때 1층 단독주택에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평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많이 볼 수 없는 풍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근데 이 이미경 작가님의 책도 보면은 잊혀져 가는 풍경인 거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풍경을 담고 계셔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작가님도 이제 책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우물을 파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저도 이 한우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지금 세대에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한우물을 파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일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꾸준히 그려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사실 20년 동안 그리신 그림이거든요. 와, 네. 네.
시골에 가셔서 시골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씩 그리셨다라고 이제 20년 동안 그리신 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신 건데 그런 한우물을 파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잊혀져 가는 거를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날 뭔가 군산 이런 데 가면 마키 작가님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요. 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책은 조금 판형이 큰 어떠한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처음 사게 된 거는 이제 텀블벅. 그래서 제가 한창 이제 로맨스 판타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의복 같은 걸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때 구매하게 됐거든요. 제목은 유럽 여성의 고전 복식 일러스트 북입니다. 네. 이게 말만 있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네. 그림만 있어도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떤 명칭으로 칭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러스트에 설명까지 덧붙여서 너무 좋았는데 스튜디오 조네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시대별로 의복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전쟁 직후에는 옷 스타일이 조금 활용도가 높아진다거나 혹은 좀 부유한 시절에는 옷에 막 장식이 많아진다던가 뭐 이런 게 시대에 따라서 복식이 달라지는 걸 엿볼 수 있어서 좀 좋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중간에 한번 그 전쟁과 혁명이 많이 일어나서 실용적인 옷을 많이 입었던 시대다라고 해서 펼쳐봤는데 제 눈에는 파티 복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저의 눈에는 네. 그런데 그 시대 때만 해도 이제 의복이 아주 활용도가 높아졌어 뭐 이런 거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22페이지에 보면은 네. 머프라는 장식이 나와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옛날 시대로 따지면은 약간 손 춥지 말라고 끼고 다니는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손만 넣고 다니는 정도의 아담한 사이즈인 줄 알았더니 여기 팔꿈치까지 넣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요거를 수납용으로 막 물건을 넣고 다녔대요. 그 안에. 그래서 보면은 크기가 막 엄청 크거든요. 또 이제 32페이지에 보면은 네. 펠러린 드레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가 흔히 이제 작은 아씨들에서 나오는 아씨들의 복장? 이랑 되게 비슷해서 되게 귀엽다 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데이지 옷차림 아시나요? 저희는 한창 이제 일제강점기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때 의복이 좀 약간 하늘하늘하면서 입기 쉬운 그런 복장이라서 참 그 데이지의 모든 옷차림을 볼 수 있었던 1910년에서 30년도의 옷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뭔가 되게 긴 줄담배와 뭐 실크 재질의 속옷을 입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막 느낌으로만 알았던 거를 명칭으로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명품 브랜드는 알잖아요. 뭐 루이비땡, 뭐 구땡 뭐 이런 거 알긴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대표되는 아이템들이 어쩌다가 유행이 됐는지는 잘 몰랐는데 여기 보면은 또 약간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뭐 루이비통의 맨해튼백, 에르메스의 버킨백 이게 뭐 유명한 건 알지만 왜 유명한지 몰랐는데 이게 뭐 어떤 여배우가 뭐 착용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유래를 알 수 있어서 무척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전 조사를 위해 자료 조사를 위해 구입하셨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던. 네, 그냥 그 로맨스 판타지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조금만 훑어봐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뭔가 타향을 느끼고 싶을 때 이런 책 읽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영국 시대물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다운턴 애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다운턴 애비가 약간 전쟁 이후에 어떤 이제 다운턴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옷이 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옷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성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옷들이 정말 예뻐서 그 옷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대별로 옷이 변천사가 보여요. 처음에는 좀 이제 되게 화려하게 가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여성이 좀 활약하고 이러면서 옷차림이 좀 바뀌고 머리가 짧아지고 여기 이제 주인공이 나중에 단발이 되거든요. 주변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는 네. 그런 여성들의 활동의 변천사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저는 옷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본 것도 있었는데 이제 추천해주신 책에 그런 옷들이 나와서 지금 그래서 계속 와 맞아요. 그랬습니다. 저는 서귤 작가님이 짓고 이우진 프레스에서 펴낸 애욕의 고전 소설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저는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1640%라는 높은 펀딩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된 책이에요. 네. 첫 책이 애욕의 한국 소설 다음으로 나온 책인데요. 전작에서는 이광수의 무정, 염상섭의 3대, 한강의 채식주의자, 박완서의 그 남자의 집 등 한국 소설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구운몽, 춘향전, 옹고집전, 이춘풍전 등 다양한 24작품의 고전 소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규 작가님 특유의 표정이 돋보이는 아, 그림체로 진행된 이번 책 또한 몰입도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매번 작품이 끝날 때마다 작가님이 해석과 현 학자들의 시선도 같이 넣어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 소설을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고요.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 페이지에 2컷씩 들어있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는 책이고 인상 깊었던 작품 소개 중에 하나는 작자 미상의 운영전이었어요. 운영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아니요. 들었어요. 그죠? 네. 되게 생소하죠. 저도 사실 처음 들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살짝 나오고 안 나와요. 아, 궁녀 운영과 그리고 안평대군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운영전을 소개를 하시면서 소제목으로 비공식 커플의 떡상을 기다리며 라는 부제를 붙여주셨어요. 작가님들도 책을 읽으실 때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모든 독자는 주인공 커플을 응원하는 독자가 있고 그리고 둘째로 서브 캐릭터의 짝사랑을 응원하는 독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러브라인의 러자도 안 보이는 뜬금없는 인물들을 엮어서 비공식 커플을 만드는 독자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우리 두 작가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서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서브 커플을 응원하는. 네. 그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근데 캐릭터를 보는 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은 잘 되겠지. 이거 이제 맞아요. 어차피 잘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이제 서브 캐릭터는 이걸 어떻게 짝사랑을 연결을 해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캐릭터를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안타까울까봐 오히려 주인공 쪽에 계속 시선을 두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쪽에 안 주는. 네. 아, 이 사람들 어차피 될 거니까 마음 편히 좀 보고 서브 커플은 안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서규 작가님도 마지막 근데 저희랑 조금 달라요. 아예 이제 러브라인은 러자도 아니고 약간 서브 중에서도 서브. 정말 이제 잠깐 조연 역할로 나오시는 분들의 비공식 커플을 응원하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전에서는 궁녀 운영의 비극적 사랑을 담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설에서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네. 안평대군이 빌런으로 특히 나와요. 아, 근데 궁녀 운영을 돕는 친구 자란이 있어요. 궁녀는 이제 사실 왕을 제외하고는 연애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안평대군이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이 궁녀의 친구였던 자란이 안평대군이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하자 저항을 해요. 아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평대군이 그때 신문을 멈추고 알았다고 돌아가라고 다 풀어줘요. 이때 서규 작가님은 어머 뭐야 안평대군 자란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시작을 물꼬를 트는 거군요. 네. 뭐 자란 때문에 흔들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시면서 이제 그림의 묘사가 이제 영어로 되는데 호들갑을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호들갑 하는 그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짠가? 그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고전 문학을 이렇게 과거랑 현대의 시선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거 그때 그 시대열이라면 탄압되기 쉬워서 아무도 쓰지 못할 주제였는데 누가 쓴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옛날 소설들은 이제 종이를 접지를 해서 붙인 거를 한 번에 묶었기 때문에 그 접지 사이에 비밀 소설이 섞여 있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오. 그래서 이랬던 게 이제 고전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기만 했던 제목의 소설이었는데 이게 실제 실존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원생이 그걸
거를 계속 살펴보다가 사이에 섞여 있는 거를 한 페이지에 찾아낸 거예요. 그걸로 이제 전해졌던 적도 있고. 와. 이러다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습니다. 오, 네,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낯선 타향을 과거의 시간에서 좀 찾아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추천드려요. 좀 이렇게 다 다양한 책을. 그러니까. 타향이라고 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음. 돌아왔네요. 와, 근데 진짜 되게 재밌게 다들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작가님들이 다들 나를 닮은 책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갈매기 자매님들과 함께 했는데 소감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아. 갈매기 자매를 사실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느긋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했던 활동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같이 손잡고 날아갈 수 있는 네. 아, 힌트? 뭔가 이제 그런 얻은 것 같아서, 힘을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의미부여를 아직도 무궁무진하신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는 새로운 개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